안녕하세요. 오늘은 심화국어 수행평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실 때 교과서 158쪽을 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또한 수업 내용을 동일하게 진행하지 않고 핵심만 좀 간추려서 영상을 촬영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표절과의 올바른 인용에 대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개념을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글과 같은 남의 것을 몰래 훔치거나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의 것을 몰래 훔치거나 빼앗으면서도 이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은근히 속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보면,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타인의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들었을 때 표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표절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정의를 내린다면 어떤 개념의 뜻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평가에 보면 효과적인 표현 전략을 사용을 해야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효과적인 표현 전략 중에 하나로 정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되는 개념이나 글을 쓸 때 핵심이 되는 개념의 뜻을 글의 서두 부분, 앞부분에서 의미를 밝혀주면 아마 독자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글을 쓴 이인재 교수님도 표절이라는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 이후에 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뒤에 보면 이제 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잠시만 본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 또 자신의 것이라고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들 경우는 표절이라고 이제 얘기한다고 다시 한번 표절의 개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표절의 개념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표절의 특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표절의 특성을 이 글에서는 첫 번째로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발생할 수 있는 표절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속이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발생하는 표절은 우연한 표절, 비의도적인 표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수행평가를 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우연한 표절을 좀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한 표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용 표시하는 방법,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인용법을 정확히 알아서 우연한 표절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표절의 특성 중에 첫 번째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표절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표절은 일반적인 지식일지라도 활용이 적절하지 않으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 지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 글쓰기 이 교수님은 이를테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반적 지식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예시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지식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울까봐 이 개념의 예시가 되는 사례를 제시해서 좀 더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하게 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다. 그다음에 광복절은 8월 15일이다. 이런 사실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 지식의 예시가 될 수 있고요. 또 만유인력 법칙이나 상대성 이론의 공식은 이런 특정 학문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과학 자들에게 있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상대성 이론의 공식은 일반적인 지식이 될 수 있죠. 이처럼 효과적인 표현 전략에는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표절의 특징을 이 글쓴이는 표절의 대상이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표되지 않았을지라도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면 모두 해당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지금 이 저자가 표절의 특징을 제시할 때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라는 표지를 사용을 해서 표지라 하면 지시를 나타내는 표시를 이렇게 지시를 나타내는 표시를 활용해서 표지를 활용하여 이 특징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제시한 특성을 우리가 굉장히 찾기 쉬워집니다. 그쵸? 그래서 이 또한 효과적인 표현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행평가하면서 칼럼을 쓰실 때 정의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예시를 사용한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절의 특성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렇게 표절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표절을 하면 공정한 경쟁과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고 또한 원작자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줘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고 저작물 관리자에게 혼란을 주며 원저작자와 관리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처럼 어떤 사례를 제시할 때 여러 가지를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이렇게 나열하고 열거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표현 전략 중에 하나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사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예시나 사례가 있을 때는 이렇게 나열과 열거를 쓰면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지요. 자, 표절의 유형입니다. 표절의 유형은 지금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표절이 있고 출처를 표시한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절이 되는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161쪽에 있는 부분은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원 저작물 구조의 표절 하나, 텍스트 표절.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경우는 말 바꿔 쓰기. 근데 하나는 그냥 한글을 한글의 말로 바꿔 쓰는 거고 하나는 한글이 아닌 외국인의 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말 바꿔 쓰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표절의 종류를 묶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모자이크 표절. 이거는 여러 저작물을 조금씩 다 표절을 해가지고 하나의 모자이크 하듯이 넣은 것을 모자이크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눈으로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요 3번 출처를 표시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 요 3번이 여러분들께서 수행평가를 할 때 실수하지 않고 감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꼭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좀 꼼꼼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출처를 표시를 했어도 직접 인용할 때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부적절한 표시를 해서 표절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인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인용 부호를 사용하셔야 돼요. 인용 부호 없이 직접 인용을 하면 수행평가할 때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 인용이 뭔지 모르죠. 뒤에서 조금 다시 나오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2차 문헌 표절은 조금 여러분들이 할 것 같진 않은데 얘는 수업 시간에 조금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이 내용만 잠깐 읽어보시고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인용한 것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까봐 제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출처 표시를 할 때 본문에도 해야 되고 참고 문헌에도 양쪽에 다 출처 표시를 해야 되는데 본문에는 해놓고 참고 문헌에는 안 한 경우 참고 문헌에는 해놓고 본문에는 하지 않는 경우 이 둘 중에 하나를 누락시킬 경우에는 표절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잃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수행평가할 때 출처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본문과 참고문헌 모두에 반드시 출처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본문에서 인용한 내용이 타인의 것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참조했다고 말해도 이 또한 표절이 됩니다.
또한 부분적 한정적 출처 표시를 하는 것도 표절이 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가지고 온 부분 모두를 체크하고 모두의 출처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느 일부분에만 출처 표시를 하고 어느 부분은 은근슬쩍 넘어가면 이 또한 표절에 해당됩니다. 또한 포괄적, 개괄적 출처 표시인데요. 사실 이제 출처를 표시하는 모든 부분은 출처 표시를 꼼꼼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서 출처 표시를 할 경우에도 표절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는데 인용된 부분에 출처 표시를 꼼꼼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칼럼을 썼는데 이 칼럼을 쓴 것 중에 80% 이상이 다 인용한 거다. 이러면 이것도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왔기 때문에 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 쓰기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인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본 것을 통해서 표절을 하지 말아야 되고 표절을 하면 수행평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배웠는데요. 어떻게 하면 인용을 올바르게